자,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인풋에 비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로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로서 반도체를 사용하면 좋은데 그 이유는 반도체는 저항이 바뀌는 소자고 그 저항을 바꾸는 걸 인풋 전압에 맡기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인풋 전압에 따라서 여러분 인풋이 뭐라고요? 전압입니다. 전압에 따라서 세미컨덕터의 R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자,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면 앰플리파이어 설계 가능한 거 맞죠? 맞죠? 맞잖아요. 가능한 거 맞죠? 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인풋이 전압에 따라서 세미컨덕터의 혹은 여러분 실리콘이라고 쓸게요. 실리콘의 R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스펫은 여러분 그걸 구현한 디바이스예요. 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모스펫은 여러분 뭐의 약자냐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예요. 자,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요, 메탈이에요. 여기는 옥사이드, 여기는 세미컨덕터. 그럼 옥사이드가 뭔데요? 이런 거 산화물 말하는 거예요. 옥사이드. 얘는 세미컨덕터 인슐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인슐레이터. 그래서 제가 여기 옥사이드 넣은 거고, 메탈은 뭐예요? 주로 컨덕터죠. 그리고 여기 세미컨덕터인 실리콘을 넣은 거예요, 밑에다가. 자, 그럼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를 저렇게 갖다 놓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전압을 걸어 볼게요. 자, 전압을 걸면 실리콘 여러분, 자, 전압을 걸면 이런 식으로 걸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실리콘은 내부에서 여러분 캐리어들이 분포가 위치별로 다 다른데 자, 보세요. 여기 일렉트론들이 있을 텐데 걔가 어디로 이동하고 싶을까요? 요 내부에서 이 위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것도 다 위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위로 가고 싶으면 대체 여기는 뭐예요? 일렉트론들이 집중해서 모이게 되죠. 여기는 일렉트론 텅텅텅텅 비게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렉트론이 많은 곳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다가 일렉트론으로 전류를 흘리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전압이 없을 때 대비 있을 때 전류가 확 작아진 거 맞아요? 그쵸?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전압을 걸었더니 저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저 부분의 저항이 확 작아졌잖아요. 그럼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볼티지를 걸었더니 저항이 확 작아졌잖아요. 저항을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볼티지를 크게 걸면 크게 걸수록 어떻게 돼요? 저 부분에 일렉트론들이 더 집중하게 되죠. 그쵸? 자, 볼티지를 만약에 작게 걸면 작게 걸수록 여기다가 만약에 음의 전압을 걸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일렉트론들이 싫어 하면서 다 도망가겠죠. 그럼 여기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R이 굉장히 커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 릴레이션을 볼 수 있잖아요. 뭐예요? 볼티지를 크게 되면 저 채널 부분이 R이 작아지게 되고 볼티지를 낮추게 되면 저 부분에 한해서 저항이 높아지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만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앰플리파이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전류를 원활하게 흘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V2에다가 거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 부분에다 걸면은 이게 만약에 V-in이라면 요게 V-in이라면 여기 V2가 만약에 아웃으로 봤을 때 요거에 비례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게 모티베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가 꺼졌을 때는 아예 전류를 막아야 되고요. 또 디바이스가 흐를 때는 제대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자, 근데 요 양쪽이 대체 어떻게 생겨야 좀 더 그 꺼지고 켜지는 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약간 계속 지나치면서 얘기했는데 일렉트론으로 흘려야 할 때 전류가 일렉트론에 의해서 흐를 때는 R이 작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홀로 흘러야 될 땐 여기 홀로 흘리는 전류만 집중해서 보면 여기 R 작지 않아요. 오히려 크죠. 플러스로 걸었을 때 V1을 플러스로 걸었을 때 저 영역의 저항이 자 V1을 더 높였을 때 저 영역 채널 리전이라고 부를게요. 저 윗부분을 채널의 R이 더 작다고 한 건 뭐에 한한 얘기예요? 일렉트론 전류에 한한 얘기예요. 만약에 홀에 한한 얘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홀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면 제가 저 그림 다시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플러스를 걸면 이 부분을 채널이라고 했을 때 이 채널 영역에서 홀이 있던 홀들이 다 바깥으로 가가죠. 그래서 홀이 어때요? 홀에 의한 차지 캐리어의 움직임이 없죠. 저 부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은 오히려 반대예요. 자, 그러면 일렉트론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일렉트론에 의해서 차지가 무브할 때만 R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일렉트론에 의한 차지 무브먼트를 오른 양쪽에서 해갖고 V2에다가 걸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 컨덕터가 그냥 컨덕터면 어때요? 여러분 그냥 메탈이면 걔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다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뭘 하면 자, N타입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가 더하기는 뭘 한 거야? 헤빌리 도프트 N타입 실리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뭘 배웠죠? 헤빌리 도프트 실리콘은 마치 컨덕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컨덕터로 철판을 쓰는 거예요. 철판 대신에 컨덕터를 쓰는 거예요. 아니 N타입 헤빌리 도프트 실리콘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N타입 헤빌리 도프트 실리콘은 뭘 할 때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일렉트론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만 전류가 빵빵빵빵 잘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N 플러스를 갈고 그때 여기 V1을 빵빵하게 걸어준 상황에서 V2를 걸어주면 그때 전류가 일렉트론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그럼 N 플러스를 쓰기로 했어요. 자, N 플러스 쓰기로 했어요. 여기 그림 다시 한번 보실게요. N 플러스 쓰기로 했어요. 자, V2를 쓰기로 했어. 자, V2로 쓰기로 했어. 얘 V 아웃으로. 자, 여기 전류를 걸어서 전류를 흘려가지고 얘를 V 아웃으로 보기로 했어. 자, 근데 V2를 걸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사이에는 일렉트론이 있다 없다가 명확해야 되죠. 그쵸? 있다가 없다가가 명확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없을 때 확실히 더 없애려면 여기다가 무슨 타입 실리콘을 써주면 돼요? 그냥 실리콘, 인트린식 실리콘 써도 되지만 없을 때 확실히 없애려면 여러분 홀을 써주면 좋아요. P타입 실리콘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P타입 실리콘을 써주는데 얘는 라이틀리 도프트, 마이너스를 넣었다는 건 라이틀리 도프트예요. 그래서 라이틀리 도프된 P타입 실리콘을 써주면 그러면 여기 여러분 여기에 일렉트론이 없을 때 진짜 없어요. 전압이 안 걸렸을 때는 진짜 없고 전압이 걸렸을 때만 전류가 제대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P타입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P-를 걸어서 이쪽에다가 V1을 걸어주고 V1이 걸릴 때만 여기 일렉트론들이 모여서 전류를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V1이 없을 때는 V1이 걸리지 않고 0 걸리거나 아예 마이너스가 걸리면 P타입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 여기 PN 정션이 딱 블락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PN 정션에 대한 내용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딱 블락해가지고 전류를 못 흐르게 할 때는 제대로 안 흐르고 흐르게 할 때만 제대로 흘릴 수 있게 하는 반도체가 완성이 된 거고 저렇게 되면 V1에 의해서 저항이 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뭐예요? 앰플리파이 할 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3D 디멘전으로 모스펫을 구현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얘는 P-substrate이고요. P-substrate이고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P-인 거고 N+N+인 거고 두 노드에다가 각각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이 노드랑 이 노드를 갖다가 써요.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 소스에서부터 출발해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리면 어디로만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 바로 밑에 요 채널 부분이라는 인슐레이터 바로 밑부분으로만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예요? 이게 바로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되고요. 게이트 전압이 뭐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뭘 컨트롤해요? 저항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누구의 저항을? 여기 채널 영역의 채널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저 영역의 인슐레이터 바로 밑부분에 그 세미컨덕터 부분에 저항을 누가 게이트 전압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도를 게이트가 컨트롤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전류 잠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그럼 메인이 흐르는 전류는 어디예요? 바로 소스랑 드레인 사이 전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전류가 흐를 건데 그 흐르는 거를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값을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게이트가 조절하는 거죠. 교수님 뭐야? 저항을 조절한다면서요. 네, 저항을 조절하는데 저항을 조절하면 결국 뭘 조절하는 거예요? 소스 드레인 사이의 전류도 직방으로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메인은 어쨌든 저항을 조절하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 저항이 1옴이고 저항이 100K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저항을 낮춰도요. 게이트에 전압을 빵빵하게 걸어서 1옴을 걸어서 저항을 아무리 낮춰도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아예 못 흘러요. 네. 그래서 제가 게이트의 전압을 아무리 높여도 전류가 무조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자, 게이트가 뭐 하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문은 열어준 거예요. 게이트. 그야말로 게이트예요, 여러분. 문은 열어준 거예요. 문은 열어준 건데 게이트 밑으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문은 열어준 건데 너 잘 흐르려면 소스 드레인에 전압이 걸려야죠. 그래서 저 밑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저항을 굉장히 낮춰놔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전류가 술술 흐를 수 있는 상황을 게이트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게이트에다가 아예 전압을 안 걸면 0볼트를 걸면 낮은 전압을 걸면 너 때려 죽여도 전류 못 흐르는 상황을 게이트가 만들어놨다. 즉 문을 닫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랑 드레인 사이의 전압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을 게이트가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티피컬 디멘전은 요 정도인데 여러분 요즘은 이거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뭐 요즘 원하우 써도 되니까요. 자, 5나노 요즘은. 그리고 디바이스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핀팻이라는 소재를 써요. 그래서 모스펫이랑 기본적으로 동작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모스펫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스 드레인 디퓨전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8 옹스트롱 이런 말을 쓰는데 얘는 옹스트롱은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10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는 1.8나노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1나노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많이 줄였어요. 근데 요즘 또 1나노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겨. 요즘은 요 디멘전이 의미가 없어요. 1나노보다 훨씬 더 두껍게 한 대신에 다른 물질을 쓴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옥사이드가 저희 교재에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 그래서 SiO2를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고 요즘은 SiO2보다 뭐 다른 거 많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저 폴리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는 요건 뭐죠? 여러분 이게 헤빌리 도프트 실리콘인데 헤빌리 도프트 실리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합이 폴리실리콘은 약간 이렇게 막 좀 불규칙하게 된 실리콘을 의미하고 얘는 거의 메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메탈 역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 그대로인 거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게이트에 제가 전압을 걸면 여기에 필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필드 이펙트에 따라서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저 필드의 크기에 따라서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저 필드로 저항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MOS 사이의 필드로 저항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소스 드레인이라고 하는 부분 양쪽 전압 이쪽은 다 0V로 그라운드를 시키고 제가 G를 점점 수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G를 수입을 한다는 건 뭐예요? 0에서 출발해서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점점 올라간다는 뜻이고 저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VG가 처음에 0에 가까울 때는 여기가 제가 여기가 홀드를 다 또 쫓아내요. 왜? P- 서브스트레이트는 메이저리티 캐리어가 홀이잖아요. 홀이 많은 애잖아요. 그래서 P- 로 실리콘이에요. 이게 서브스트레이트는 그냥 이렇게 기반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P- 실리콘을 쓴 건데 이 P- 실리콘에다가 제가 일렉트론 이제 서서히 전압을 올리게 되면 홀들이 전압 올라간다. 저리 가자 하면서 벗어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원래 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아까 강조했죠. 홀들이 플러스들이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어디가 하고 얘네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차지들이라 그래서 스페이스 차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들이 남아있고요. 그러다가 더 전압을 올리게 되면 여기 뭐예요? 일렉트론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밑에 쫙 쌓여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전류가 흐르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전류가 쫙 쌓여서 여기 이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을 그때 게이트 전압을 스레숄드 볼티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게이트 전압에다 0V 걸고 0.1V 걸고 0.2V 걸고 계속 여기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한 0.5V 거는 순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게이트 전압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 채널 밑에 채널이 형성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채널 밑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는 구간을 형성되는 시점을 형성되는 전압 게이트 전압을 VG가 VTH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뭘 좀 아시면 좋냐면 사실 여러분 이게 여기 메탈이 있고 옥사이드 있고 세미컨덕터 있고 이게 서로 다른 물질이라서 이러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그냥 같은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 물질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하나의 물질. 그래서 딱 하나의 단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전압을 여기 대비 다른 데 대비 다른 기준 전압 대비 살짝만 올려도 여기 다 일렉트론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모여도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뭐가 잘났길래 제가 0보다 살짝 올려도 일렉트론들이 다 안 오고 얼마가 있다가 오는 거예요? 0.5V가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일렉트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요 메탈이라고 쓰이는 워크 펑션 펑션 모르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 모르셔도 돼요. 물리전자 들으시면 알아들으시라고. 그거 두 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메인리 VTH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물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단일 물질이었으면 전압을 엄청나게 조금만 올렸어도 일렉트론들이 다 모였을 텐데 여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 물질들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전압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0.5V를 걸어야 비로소 여기서 0V보다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는 여러분 이런 감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0.5V 보고 0.6V를 걸었어요. 자, VTH를 넘어서 0.6V를 걸었어요. 그럼 이 밑에서 느껴지는 포텐셜이 얼마라는 거예요? 0.1V라는 거예요. 왜? 물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 물질이었으면 0.6V가 그대로 들어가죠. 근데 아니고 서로 다른 물질이라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0.6V를 넣어도 저기서는 0.1V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5V라는 애를 넣어야 비로소 그때 0V쯤 들어왔나? 이렇게 해서 일렉트론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물질들이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레벨 차이가 생겨서 물질적인 특징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외부에서 느끼는 전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고 VTH라는 핵심 파라미터만큼 다운돼서 느껴져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보상한 만큼. 그래서 저 VTH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VTH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저 밑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전압을, 레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제가 0.6을 걸면 저 밑에 여기서 느껴지는 포텐셜은 실제로 얼마라고요? VTH가 깎이는 0.1V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게이트에는 0.5 정도는 걸어주셔야 저 밑에서 채널 포텐셜이 0V보다 살짝 올라갔나? 해서 일렉트론들이 모여서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잘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뭐다? 자, 여기 소스 드레인 있고요. 제가 여기 옥사이드가 있고 메탈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메탈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다가 0.6V를 걸고 여기 이 VTH, 요거에서 생긴 VTH가 만약에 0.5V예요. 그럼 이 밑에서 실제로 느끼는 채널 포텐셜은 0.1V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일렉트론들이 0.1V다 하고 그때서야 간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VTH고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약간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책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으로 여러분 아시라고,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한 말 중에 책에 본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으로 독학하실 생각보다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조금 강의 팔로우 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베리어블 레지스터로 한다. 이거 계속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여기는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여기 R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이 커지면 커질수록 앰모스펙 기준으로 여기 밑에 있는 저항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앰모스펙 기준으로요? 무슨 말이에요, 앰모스펙이라는 게? 자, 여기 N 플러스 N 플러스고 일렉트론에 의해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N 타입 모스펫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만약에 소스 드레인이 P 타입이고 여기를 반대로 N 마이너스로 치면서 여기 게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스펫도 있겠죠. 얘는 P 타입 모스펫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어때요? 반대로 제가 여기 게이트에다가 낮은 전압을 걸어줘야 홀들이 야 신난다 하고 모여서 여기 이렇게 채널을 형성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전압이 더 잘 흐르고 전류가 잘 흐르는 펫인 거고, 얘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전류가 잘 흐르는 펫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VG 한번 계속 올려볼게요. VTH 오버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커런트를 재는 거예요. 어떤 커런트인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앰모스펙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커런트를 재는 거예요. 자, 커런트를 재는데 제가 게이트를 점점 올려가면서 재는 거예요. 근데 여기 VTH보다 게이트 전압이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안 흐르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니 VTH보다 낮으면 여기 뭐예요? 여기는 0보다 더 낮은 전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저 밑에 채널 영역 가서 붙을까요? 일로 가지는 않잖아요. 0보다 더 작은 전압이 느껴지는 건데, 그러면 안 가요. 안 가서 전류가 안 흐르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컷 오프 됐다 그래요. 자, 여기 컷 오프 했잖아. 게이트가 컷 오프해서 야 너네 전압 못 지나가 라고 말하는 부분을 컷 오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컷 오프 된 거고, 컷 오프 되는 거 말고, 자, 잠시만요. 네, 컷 오프된 거 말고 이제 VG가 VTH보다 커져서,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VG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일렉트론 덴시티가 점점 집중돼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VD를 걸었다고 한들 전류가 더 증가하겠죠. 왜냐면 저 밑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더 바글바글 해지니까 조금만 VD가 걸려도 전류가 확 흐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VG를 점점 올리는 거예요. VD 픽스한 거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왼쪽 그림 보세요. VD를 점점 바꾸면 VG가 픽스인 상황에서, 자, 요거 VG 픽스인 상황에서 VD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뭐였어? VD를 픽스한 상황에서 VG를 수입을 한 거고, 지금은 VG를 픽스한 상황에서 VD를 수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D를 수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VD를 수입을 하면은 이미 여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R이 정해진 거잖아요. VG가 픽스라는 건. R이 정해진 거잖아요. 자, R이 정해진 거잖아요. VG가 픽스라는 건 R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V는 IR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VG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R이 더 작으니까. VG가 작으면 작을수록 R이 더 크니까 V는 IR에서, I는 R분의 V로 그린 거죠, 이거는. 그래서 R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 보시면, VG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빵빵하게 흘러서 그래프의 그율가 쓰는구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디바이스 디멘전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런트에. 그래서 L하고 W하고 TOX. L은 여기고요, 여러분. 채널 랭스입니다. TOX는 이 옥사이드의 두께를 말해요. 그래서 옥사이드 thickness라고 부르죠. 그리고 W는 어디예요? 여기가 W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채널의 두께를 의미해요. width, 채널 width. 자, 그러면 width가 크면 어떨까요?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더 넓은 영역에서 전류가 들어오니까,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자, 랭스는요,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차지가 더 먼 길을 가야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I는 차지가 얼마나 단위 시간당 흐르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 그럼 뭐예요? 전류가 더 적게 흐르는 거죠.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요 사이에 더 길게 되어 있고 여기 사이에 더 전압이 더 적게 똑같은 곳에 똑같은 전압이 더 긴 데 있는 거랑 더 짧은 데 있는 거랑 여기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더 크잖아요.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더 작고 V는 ED니까. 네. 그러면 어때요? 일렉트릭 필드가 더 작으면 더 V도 작아지죠. 아까 드리프트 배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V가 더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더 작아진다는 거고 결국 차지의 움직임이 단위 시간당 차지의 움직임이 작아진다는 거니까 더 전류가 적게 흐르죠. 그래서 먼 길을 와야 되는데 더 멀어지면 사이에 더 전기장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더 작아진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톡스는 티크니스, 옥사이드 티크니스는 자, 옥사이드 티크니스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 일렉트릭 필드, 요 팻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가 더 작아지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V 컨트롤의 이펙트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기다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요 일렉트릭 필드 있잖아요. 이 일렉트릭 필드가 톡스가 두꺼워지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요거 이 팻이라고 할게요. 이 모스. 그래서 이 모스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일렉트론들이 모이려는 힘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렉트론들의 덴시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요거의 덴시티가 작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I도 더 후져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채널이 핀치 오프 된다고 하는데요. 채널이 핀치 오프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채널이라는 건 어느 영역이에요? 채널이라는 건 어느 영역이냐면, 채널이라는 건 요 바로 밑에, 요 옥사이드 바로 밑에 이 부분, 이슐레이터 바로 밑에 이 부분인데, 제가 아까 저 부분에 저항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VG에 따라서. 자, 근데 만약에 드레인 전압이 엄청나게 크면, 드레인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전압이 크면 얘는 마치 실질적으로 얘는 커런트 소스처럼 동작한다. 커런트 소스처럼 마치 동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요거 모스를 심볼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 소스, 드레인, 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가 전압이 엄청 크면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엄청 크다는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0.9V 걸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8V를 걸든 2V를 걸든 3V를 걸든 일로 흐르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커런트 소스라는 뜻이에요. 아니, 왜? 커런트 소스가 대체 뭐길래? 커런트 소스는 여러분, 여기 제가 1A 걸린다 그러면 주구장창 여기 외부의 전압과 상관없이 일로 무조건 전류를 1A 흘리는 놈을 커런트 소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컨스탄트한 커런트를 흘리는 걸 커런트 소스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요 드레인 전압이 높으면 높아도 이거를 이제 뭘로 본다는 거예요? 커런트 소스로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드레인의 전압을 내가 아무리 바꿔도 여기 전류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아니, 교수님,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드레인은 전류를 이렇게 수입하면 수입할수록 여기 저항이 있어서 전류가 점점 증가한다면서요. 네. 근데 미안하게도 증가하다가 VD가 커지면 어느 순간에는 전류가 이렇게 일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저게 바로 커런트 소스를 동작한다는 거죠. 왜요? 자, 그거 아셔야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뒤에서 한번 보세요. 자, 저 채널 밑에 포텐셜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 저 밑에 채널의 포텐셜이 VG 대비 VTH만큼 깎여져서 느낀다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그건 언제냐면, 제가 여기 VG를 제가 여기다가 1V 걸고 얘가 만약에 VTH가 0.4V예요. 그러면 여기 0.6V 정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0.6V가 느껴지도록 제가 게이트 전압을 건 거예요. 자, 일부러 0.4V인 걸 감안해서 저쪽에 0.6V 정도로만 들어가도록 딜이 0.6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0.6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6V만 딱 들어가도록 제가 건 거예요. VTH가 0.4인 걸 고려해서. 자, 근데 0.6을 걸었는데 제가 소스는 0V니까 0V 걸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렉트론이 한번 이제 빙의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일렉트론이라면 제가 여러분 여기 일렉트론을 위치했어요. 여기 0.6V가 좋아요? 이쪽에 0V가 좋아요? 여긴 다 0V죠. 자, 거의 독트 실리고 여기 0V죠. 여기 0.6V가 좋아요? 이쪽에 0V가 좋아요? 0.6V가 좋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여기에 탁 붙어요. 여기 위로 탁 붙는다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더 깔끔하게 여기 0V 걸었고 여기는 0.6V가 걸려 있으면 자, 일렉트론 입장에서 일로 탁 붙어요. 내가 소스 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일렉트론 너무 좋아. 이쪽 마이너스가 너무 좋아 하면서 꿀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일렉트론들이 전부 저 0.6으로 붙어요. 이쪽으로 붙지 누가 소스 쪽으로 가려고 하겠어. 그쵸? 자, 근데 여러분 드레인에는 보통 여러분 더 0V 대비 더 큰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이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게 목표이잖아요.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하는데 전류가 흘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0.3V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렉트론이 이제 슬슬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0.6V, 여긴 0.3V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래도 0.6V가 좋아. 맞죠? 그래도 0.6V가 좋아. 그럼 여기 붙겠죠, 위에. 근데 이 소스 쪽 대비 어때요? 붙어있는 애들이 이쯤 되면은 뭐야? 소스 대비 일렉트론들이 여기 붙어있는 애보다 여기 붙어있는 애들 덜 할 거 아니에요.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이 드레인 쪽이 더 좋아서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스틸 어쨌든 이쪽에 붙잖아요. 소스보단 많이 안 붙지만 0.3V라서 덜 어트랙티브 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가 0V이고 0.6V인 걸 비교해갖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쪽에 많이 붙을 거고 여기는 0.3V지만 0.6보다는 어쨌든 작으니까 0.6 쪽에 붙을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바뀌어서 여러분 여기 0.3이 아니고 0.9라고 해볼게요. 0.9V면 어떻게 돼요? 일렉트론들이 야 대박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일로 들어가 있어요. 일로 가버렸어요. 0.9V로. 그래서 뭐예요? 여기 채널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여러분 여기 실리콘이 점점 멀어지면 사실 여기 0.99 여기 이쯤 이제 점점 멀어지면 이 드레인부터 멀어지면 자, 이 지점보다는 여러분 자, 빨간색 지점하고 초록색 지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그란데 초록색 지점보다는 빨간색 지점이 드레인에 영향이 덜 하겠죠. 그쵸? 제가 아예 똑같은 호리젠탈 라인에 그릴게요. 자, 초록색 지점하고 빨간색 지점 드레인의 영향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초록색 지점이 크겠죠. 자, 저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 부분 다 저항이에요. 어느 부분이길래 저항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빨간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이가 다 저항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부분은 저항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거의 0.9에 가깝겠지만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많이 IR 드랍에 의해서 다운됐겠죠? 그래서 여기는 드레인이 0.9가 그대로 먹힐까요? 그대로 영향이 안 들어가고 확실히 다운된 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여기서 드레인이 아무리 0.9라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0.9보다는 여기 0.6보다 0.6의 영향이 커서 여기는 또 이제 일렉트론이 슬슬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앞에 그림에서 제가 여기다가 0.9V를 걸고 여기 0V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는 거의 0V일 거고 여기는 거의 0.9V일 거고 요 사이는 0.9랑 0 위치에 따라서 0.9랑 0 사이의 전압이 측정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요 사이가 다 저항이니까. 여러분 저항 아시죠? 저항에 대해서. 저항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9V고 여기 0V면 여기는 저항에 비례해서 8V고 7V고 6V고 5V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모르시면 이렇게 안 그리니까 보통은 여기 1옴 여기 1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2V야. 여기 몇 V예요? 8V고 여기 4V고 여기 0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항에 비례해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2V면 여기 2옴 여기 1옴이면 여기 3V고 여기 9V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기 저항이 쭉 길게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소스랑 드레인 사이에 저항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렉트론 입장에서는 보세요. 게이트 쪽에서 인가되는 0.6V랑 여기 드레인 쪽에서 인가되는 0.9V랑 비교했을 때 0.9V가 훨씬 어트랙티브 하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드레인 쪽으로 가서 일렉트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쯤만 돼도 어떻게 돼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영향은 한 0.7V 정도로 떨어질 거니까 스틸 난 이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이 떨어져서 얘가 드레인의 영향이 0.5V가 되는 시점에는 그래도 일렉트론이 0.6V가 더 좋으니까 채널을 형성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예요. 자, 쟤를 다시 완벽하게 다 그려보면 자, 소스 쪽은 0V로 하고 제가 게이트 전압에는 1V를 걸었어요. 게이트 전압에는 1V를 걸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 0.9를 걸고 스레셜드 볼티지는
0.4V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게이트의 영향은 다 0.6V로 일정한데 여기는 일렉트론 입장에서 봤을 땐 얘가 더 어트랙티브하기 때문에 0.9로 가서 이쪽에는 채널이 없다가 여기는 0V니까 뭐 다 채널로 여기 인터페이스 옥사이드 밑으로 다 붙어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런 식으로 채널이 형성되고 여기 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를 채널이 핀치 오프 됐다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0.3V 정도만 되더라도 일렉트론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요. 비스듬하게 있어요. 왜? 일렉트론 덴시티가 로케이션 오브 실리콘 옥사이드 인터페이스 위치에 따라서 살짝 달라요. 왜? 여긴 0V니까 굳이 얘 소스 쪽으로 일렉트론이 갈 이유가 없이 다 요 밑에 붙어 채널 쪽에 이렇게 형성을 할 텐데 얘는 0.3V면 꽤 어트랙티브하니까 여기 이렇게 두껍게까지 있을 필요가 없고 이쪽으로도 가거든요. 그리고 아예 0.9V면은 0.6V보다는 더 어트랙티브하기 때문에 드레인으로 아예 빠져서 여기 채널이 아예 안 생기는 현상을 바로 채널 핀치 오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뭐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 VG 빼기 VTH 1V 빼기 0.4V 같은 경우 아까 그 0.6V랑 VDS가 0.9V면 그러면 채널이 핀치 오프 돼서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핀치 오프 돼서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널이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채널이 흐르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고, 자, 보세요. 일렉트론이,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 좀 확대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 확대돼 있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VG랑, 여기서 느끼는 드레인의 영향이 VGS-VTH고, 게이트의 영향이 VGS-VTH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자, 게이트의 영향은 VGS-VTH로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거랑 뭐랑 각을 재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드레인의 영향이랑 재갖고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VGS-VTH보다 더 VD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드레인 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VD의 영향이 0.9, 0.8, 0.7 되다가 0.6이 되는 순간 어때요? 즉 VD의 영향이 VGS-VTH랑 똑같아 되는 지점부터 그 지점부터는 이렇게 일렉트론이 다시 채널을 형성하게 되죠. 네, 그쵸? 요걸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VD랑 VD의 영향, 이거 VD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VD의 영향이 VGS-VTH가 되는 순간 그 지점부터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다시 쌓이게 되고 그거보다 더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굳이 있을 이유가 없고 전부 다 드레인이 다 뺏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이제 여기 채널이 없으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때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와서 전류가 와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드레인이 족족 빼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드레인이 엄청나게 어트랙티브해서 드레인이 일렉트론을 팍팍팍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구간인 거지 채널이 없다고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 아니에요. 못 흐르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전류의 메커니즘인데 흐르는 메커니즘인데 이렇게 와서 조금이라도 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드레인이 바로 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널이 없다고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마치 드레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드레인이 여기 있는 애들까지 영역을 넓혀서 왜? 드레인이 전압이 하도 높아서 일렉트론 다 내 거 하고 가져오는 영역이 드레인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이 없어도 여기까지만 와도 어떻게 돼요? 드레인이 촥촥촥촥 다 빼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와도 채널이 없긴 하지만 드레인의 전압이 크게 되면 채널이 없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걸 채널 핀치 오프라고 그러고요. 그 상황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가도 전류가 그냥 쑥 전하가 순간 이동해버려서 전자가 순간 이동해버려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계속.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결국 뭐예요? VD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어때요? 저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VD가 커지면, 여기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저항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 저항이 있어서, VD에 따라서, I는 R분의 V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제가 VDS를 계속 증가시키면요. 그쵸? VDS를 계속 증가시키면, 이 구간에서는 R에 반비례해서 그냥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VD를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VD가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VD가 어디 걸리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VD는 뭘로 일정한 거예요? VGS-VTH로 일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멈췄나?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자, 제가 그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M+가 있고 이쪽이 드레인이고 소스인데요. 처음에 작을 때는 드레인 전압이 작을 때는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VD고 여기가 VS니까 요거 사이에 VS 요걸 저항으로 보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채널이 핀치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D가 커져서 자, 그래서 여기 VD가 작은 거고 VD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VD가 커지면 자,
여기까지만 채널이 형성되죠.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 VD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0.9V면 여기는 VD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지점이 바로 뭐였어요? VD의 이펙트가 VGS-VTH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는 요 부분만 그리면 여기는 VS지만 여기는 V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VD 대신 VGS-VTH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일렉트론 채널이 어디서부터 형성돼요? VD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누구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 두 개를 비교해서 각을 재는 거예요? VGS-VTH랑 VD랑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너 이게 더 크면 저기 채널 영역에 절대 안 붙어 있어. 채널 영역 형성하는데 안 붙어 있어. 이 구간에서 그렇게 안 붙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VD 이펙트가 낮아져서 어느 값이 되는 지점에서 VGS-VTH가 되는 지점에서는 일렉트론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VG에 의한 이펙트도 VGS-VTH고 VD에 의한 이펙트도 VGS-VTH로 똑같아 되는 지점부터 그때부터 다시 일렉트론이 여기 밑에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VGS-VTH가 걸리게 돼서 결국은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VD를 더 올린다고 한들 어떻게 돼요? VD를 더 올린다고 한들 이게 채널 핀치오프면 더 채널 핀치오프 되는 영역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 뿐이지 양단의 전압 채널 양단에 느끼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계속 VGS-VTH랑 V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계속 두 개 사이의 전압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니까 요거 두 개 전압만 걸리니까 결국은 전압은 계속 일정한 거죠. 제가 VD를 아무리 높여도 여기 채널 피치오프 리전만 넓어지는 거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계속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일정한 거예요. VDS의 이펙트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채널 핀치오프가 생기면 드레인 커런트가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채널 핀치오프는 언제 생겨요? VDS라 요 뒤에서 보면 되겠죠? 자, 채널 핀치오프는 언제 생긴다? VD랑 VGA-VTH를 비교해서 자, 요때는 어때요? 요때랑 요때 비교해서 VD가 크게 되면 더 이상 커런트가 VD가 증가한다고 해서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 안 생겨요. 아시겠죠? 이때만 VD랑 ID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